살아있는 화산이 뜨겁게 폭발하고 누구라도 자연과 하나가 되는 땅. 재난이 만든 순수의 나라 니카라과에 왔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흘리는 값진 땀방울. 발길 닿는 곳마다 중남미 특유의 낭만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땅. 오늘은 오랜 세월 재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삶과 문화를 일구어낸 나라 니카라과로 떠납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나라 니카라과로 가는 여정은 멀고도 험합니다. 미국 휴스턴을 거치는 꼬박 하루의 비행 끝에 도착한 니카라과. 이제 저는 수도 마나과에서 첫 여정을 시작해 축제의 땅 디리암바로 향합니다. 사실 니카라과는 우리에겐 아직 이름조차 낯선 나라입니다. 들어봤다 하더라도 외신을 통해 전해진 니카라과의 이미지는 오랜 내전과 지진 정도죠.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인구 밀도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24도, 전형적인 열대 사바나 기후로 1월은 건기여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1502년 콜럼버스가 첫 발을 디딘 후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배 끝에 독립을 한 아픈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원주민들과 이 스페인 사람들의 만남이 그려져 있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과 만난 이 사람들이 지금 니카라구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만들게 한 니카라오족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은 힐 곤살레스 다빌라라고 하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신대륙 발견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던 이 힐 곤살레스 다빌라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 오자마자 원주민들한테 금 어딨니? 금 좀 주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원주민 촌장이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tampoca gente porque quiere tanto oro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적은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금을 원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탐욕적이었던가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스페인의 영향으로 니카라과 국민들의 대부분은 가톨릭을 믿었는데요. 오랜 시간 식민 통치와 내전, 천재지변 등 온갖 재난에 시달려온 가난한 나라지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순수한 사람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땅입니다. 수도 마나가를 빠져나와 차로 1시간을 달려 디리암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도착을 했고요. 마나구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고 마나구아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대신에 좀 기온은 조금 덜 더워서 아주 쾌적한 날씨입니다. 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작은 마을은 벌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년 1월 19일 날 4개 마을이 여기 모여가지고 그 4마을을 주관하는 4명의 수호성자가 있는데 그 수호성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 가지고도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거인들도 만들고 사람들 다 모여서 밤새도록 춤추고 그런 오늘 대단한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네.
매년 1월 셋째 주에 열리는 디리암바의 산세바스티안 축제는 디리암바의 수호 성인인 산세바스티안을 기리는 날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성인상이 바로 디리암바 마을의 수호 성인인 산세바스티안인데요. 화살을 맞아 순교한 성인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호성인상 앞으로 모이는데 수호성인 상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De adorarlo a él, dar gracias por algún favor que usted le pide. Él intercede ante Dios, ante nosotros, cualquier cosa. Una enfermedad que usted tenga, si le pide a él, pues él le puede sanar. 그렇게 성당 안에서 기도의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수호성인 상을 받들고 성당 밖으로 나옵니다. 디리암바 인근에 있는 두 마을의 수호성인들과 산세바스티안이 만나는 이 순간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람들은 일제히 그 뒤를 따르며 세 성인이 만나는 순간의 기쁨을 나누고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며 무릎으로 걷는 남자가 눈에 띕니다. 한참을 무릎으로 걸어가 기도를 올리는 남자. 그의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Tengo 35 años de estar viniendo. Ah, sí, 35 años viniendo a esto. Sí, entonces, hace 35 años usted tuvo... Sí, tuve más y ahora tuve otra. Tuve artritis, casi me muero. Y después ahora otra vez esta que tuve, tiene 2 años y medio ahorita. Y ya volviste ciego en la misma promesa, ahora estoy pagando a los 3. Primero era solo a San Sebastián, ahora es a los 3. 전통 복장을 한 이 여인들이 뒤로 걷는 건 역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수호성인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니카라구아 전통춤을 추면서 말이죠. 카톨릭의 정상을 모시면서 그 앞에서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옛날서부터 추던 그런 춤들을 그대로 추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적인 요소와 종교에서도 원주민적인 요소, 음식에서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탈춤을 춰도 그렇고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아주 융합이 잘 돼가지고 이들의 축제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축제를 위해 모인 사람만 5천여 명. 그런데 이 수많은 행진 인파 속에 갑자기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들. 이들은 또 무슨 일일까요? 산세바스티안의 날을 축하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는 대축제. 그때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독특한 차림의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니카라구아 전통 축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가면 쓴 행렬인데요. 화려한 색색의 옷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쓴 채 춤을 추며 행진하는 퍼레이드와 극을 통틀어 구에구엔세라고 부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극인데요. 각양각색의 독특한 가면 속에는 스페인 식민 통치 시대의 지도자들을 풍자하는 니카라구아 사람들의 해악과 저항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성상을 들고 선두로 퍼레이드를 이끌던 무리가
어느 집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집안에선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불쑥 방문한 저에게도 한 접시 주십니다.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En acción de gracia de un milagro que me hizo San Sebastián con un niño, ¿verdad? Y entonces yo maté un chancho y una vaca. Comida.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은 손자의 건강을 보살펴 주신 신의 은총에 보답하고 싶었다는 베로니카 씨. Y ahorita digamos que le hizo un gran milagro para que él se mejorara de su enfermedad que él tenía. En el nombre del Padre, del Hijo y del Santo Amén. Puede servirse, Señor Espíritu. Aquí está la chicha. 식전 기도를 올린 후 베로니카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나누어 먹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할 수 있는 베로니카 씨네는 니카라과에서 형편이 넉넉한 집에 속합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축제는 때로 나눔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후 4시 마을을 돌며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 세 마을의 형상들이 디리암바 대성당에 도착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축제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산세바스티안 축제는 디리암바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와, 이거 완전히 맛이 한국의 여시랑 똑같아요. 응? 거기다 또 지푸레기다 이렇게 싸가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음식 티가 딱 나네요. 색깔은 좀 그런데 맛은 정말 죽이죠.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거기 즙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얼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여기 저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빨대 하나 딱 꽂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 매워요? Es bueno para la garganta. 이거는 치차론이에요. 치차론 그 남미, 중미,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그 돼지 껍데기.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데 이거를 먹을 줄 알아야지 중남미 사람이에요, 진짜. 가장 가치 없는 돼지의 껍데기하고 근데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유가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노예들한테 특히 흑인 노예들한테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즐겨 먹었던 즐겨 먹었던 것이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음식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음식 자체에도 그 라틴 아메리카 그 노예들의 아주 슬픈 역사가 이렇게 담여 있습니다. 대성당 앞 광장에선 화려한 전통 복장에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쓴 사람들이 한바탕 신나는 출판을 벌입니다. Se llama El Viejo y la Vieja. Baile tradicional de Diriamba. 제레암바. Correcto. 그렇게 한껏 흥이 오를 무렵 춤판에 끼워준 한 꼬마가 구경꾼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다리를 까딱까딱. 이 녀석 리듬 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남녀노소 하나가 되는 무대. 중남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술인의 피가 흐른다더니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Cuántos años tienes? 3. ¿Tres? Que ya cumplí un montón. Por eso estás bailando el viejo, ¿verdad? ¡Mamá!
아, 이 녀석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춤은 기가 막히게 추네. 그야말로 남녀노소라는 말이 어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빼고 뭐 힘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어린애고 늙은 사람이고 다 같이 춤추는 문화가 연장돼 있고 집에서요 제일 먼저 사는 게 노은기 이런 것들, 춤추기 이런 거. 그러니까 노는 문화만큼은 중남미를 따라갈 데가 없는 거야. 국적, 나이, 성별을 떠나 신에 대한 믿음 하나로 모두 하나가 되는 열흘간의 대축제.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축제 행렬은 해가 저물어도 지칠 줄 모릅니다. 특유의 흥과 여유로 자신들의 지난한 역사를 끌어안고 축제가 곧 일상이 되는 사람들. 그들의 축제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화려한 축제의 밤을 뒤로하고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멀리 수레에 한 짐 가득 싣고 사람까지 태운 소달구지가 흙먼지를 가리며 달려옵니다. 꼭 우리네 오래된 시골 풍경을 보는 것 같아 정겹네요. 지나가는 수레를 세워 가는 길에 잠깐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낯선 여행자의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흔쾌히 허락합니다. 오케이. Ya, vámonos. Muy bien. ¿Cómo se llama, señor? ¿Cómo se llama usted? Francisco. 술의 주인의 넉넉한 마음씨 덕분에 제 다리가 호강하네요. 사탕수수는 커피와 더불어 니카라과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인데요. 이른 아침 농장에서 수확한 사탕수수 줄기를 싣고 가던 수레 주인. 가까운 곳에 사탕수수 공장이 있다며 위치를 알려줍니다. 즉흥 여행만큼 매력적인 여정이 또 있을까요? 계획했던 여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사탕수수 공장에 가보기로 합니다. 혼자서 예정에 없던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얼마쯤 걸었을까요? 눈앞에 낡고 허름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사탕수수 줄기를 압착해 각설탕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Ahí se mete la caña, ahí sale el guarapo, luego el guarapo se pasa aquí a caldera, luego cuando está a punto la miel se pasa allá, esa allá se pasa en los moldes 큼직한 캐러멜 모양의 이것이 바로 사탕수수 순도 100%의 원액으로 만든 각설탕입니다. 공장에는 8명의 직원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탕수수 줄기를 압착하는 과정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지난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탕수수즙을 큰 솥에 옮겨 끓여줍니다. 불의 온도를 조절해가며 한참 동안 즙을 끓여주면 점점 갈색빛의 농축액으로 변해가는데
이때 즙을 골고루 주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Limpiando la suciedad. El otro lo echamos ahí y él levanta toda la suciedad, la sube para arriba. ¿Y cómo se llama? Ese alaste de cáscara de guásimo. Tenemos de ese árbol que está ahí, miren ese palo que está parado ahí. 아, 저희 나무가 있다는데, 저거구나. Y luego lo metes y luego. Se quita la cáscara esta, se pela. Se pela y se martaja. Todas se echan agua. 우아시모 나무 껍질과 채를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몇 단계의 정제 과정을 더 거친 다음 소기름을 넣어주면 사탕수수 농축액이 서서히 응고하는데요. 이때 1, 2분에 한 번씩 사탕수수 즙의 농도를 확인하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최고의 각설탕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Ya va llegando ese punto. 가짜난 즙으로 만든 사탕수수 결정체의 맛은 어떨까요? 진짜 맛있다. Gracias. Gracias. 최고의 설탕을 만든다는 건 어쩌면 시간과 인내와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끈끈하고 걸쭉한 모양새나 빛깔로 봐선 우리나라에서 먹는 조청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몇 번의 정제와 탈수 과정을 더 거치면 우리가 흔히 먹는 노란 결정의 가루 설탕이 완성되는데, 대부분이 중남미에서는 제조 과정이 번거롭고 요리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액상에서 응고시켜 각설탕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설탕은 대략 1,500개 정도. 한 덩어리에 12꼬르도바, 우리 돈으로 500원 정도의 시장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오후 3시, 포장까지 마무리되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도 서서히 끝이 납니다.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각설탕 한 봉지를 챙겨주는 넉넉한 인심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Gracias. 1월은 사탕수수 수확기로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새벽 2시. 손전등의 작은 불빛이 없다면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캄캄한 새벽. 사탕수수를 수확하러 간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뭘 어떻게 수확한다는 것인지. 그때 가방에서 병에 든 기름을 꺼내 통에 붓는 남자. 그리고는 큼지막한 몽둥이에 기름을 붓더니 갑자기 사탕수수 밭에 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불은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점점 번져나갑니다.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밭을 돌며 불을 놓는 사람들. 밭을 태우는데도 그들만의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였는데요.
ellos inician aquí y le van dando la vuelta para que el mismo viento empuje el fuego para acá y quede una quema total. Si ellos lo hacen a la inversa, no se quema todo el cañal, queda medio quemado, que le llamamos. ¿Ah, sí? Entonces la idea es iniciar aquí, le van dando la vuelta para que el mismo viento empuje el fuego y haga una quema general total de todo. 다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저도 한 손 거들어 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역시 그 초보자하고 여기 바투의 크기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그때그때 불을 놓는 위치나 전략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도 걸어온 데가 한 100여 미터, 200m 가까이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불을 지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거리를 지금 다 불을 지르고 불은 순식간에 온 사탕수수 밭을 뒤덮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수확 직전에 새벽에 나와 밭을 태우는 이유가 궁금해 물었더니 사탕수수 잎 등 수확에 방해가 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단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이들만의 전통적인 수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불에도 사탕수수 줄기는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Tal vez en mediación del cañal, tal vez un lote es demasiado grande y no se va a cortar todo, entonces nosotros tenemos que partirlo por en medio. ¿Ve? Entonces ahí sí, pues porque en cualquier momento lo pueden cerrar el fuego, tanto porque nosotros ahí vamos sobre esa trocha. 아침 4시 반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아침 이분들 2시부터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3시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일이 한 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저쪽에 지금 또 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해 뜨면서 일이 거의 끝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5시 온 밭을 뒤덮었던 불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인부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 본격적인 사탕수수 수확에 나설 사람들인데요. 수확량에 따라 그날의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밭에 나가기 전 사람들이 독특한 모양의 장비를 정강이에 착용합니다. 이건 뭘까요? 사실 사탕수수 농장 일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5위 안에 들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직업입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투박하고 날선 긴 칼을 들고 오직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작업 환경이지만 그들에겐 결코 놓을 수 없는 일터죠. 이걸로다가 지금 계속해서 뭐 내리치다가 이제 뭐 조금 잘못하면 부주의하면 여기 정갱이 같은데 이 칼날이 이렇게 많이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처음에 뭐 할 때만 좀 불편하고 나중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안 불편하시다 그러네. 기계화된 도구는 어딜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저씨가 또 요것도 아주 오 여기 날쓴 거라고 또 와서 또 구경시켜 주시네. 오 이건 좀 신났네. Está bueno, esto.
칼을 가는 것으로 긴 하루의 노동을 기다리는 사람들. 날이 밝았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사탕수수 잎은 다 타고 줄기만 감쪽같이 살아남았네요. 그 맛은 어떨까요? 아우, 아주 단 무슨 뭐 과일 먹는 것 같아요. 국물이 그냥 툭툭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씹을 때마다 국물 나오는 게 아우. 상쾌하게 입안을 감도는 단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La botella que traes, ¿qué es eso? Agua. Ah, botella para agua. Pero tantas aguas. Sí. ¿Por qué tomas tanto? El día es largo. Sale hay veces a las 3, Ajá. a la 1, así variado pues. Ah. Hay veces no da. Ay, ¿en serio? Sí. No toma tanto, porque el trabajo es duro. El trabajo es duro. El sol. 드디어 그늘 하나 없는 불볕 아래 수확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랙터를 쓰는 수확 현장과 달리 기계를 쓰면 땅이 많이 손상되고 새로 돋아나는 순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밭에서 일하는 인부는 총 72명. 밭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20명까지 한 밭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제국주의 자본의 생산물이자 상징인 니카라과의 사탕수수는 배고픔과 노동의 상징이자 아픈 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니카라과의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이자 없어서는 안 될 생업이 되었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 쉽지 않네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네요. 사탕수수는 대나무처럼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디단 수액으로 가득 차 있어 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겠구나. 잘못하면 힘만 들고 요령인 것 같아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손목으로다가 저 양반을 하는 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웠고 잠깐 일했는데도 검은 재투성이네요. 뭐 까매지고 이러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몇 개 잘랐는데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이렇게 뭐 갈대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가벼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안에 그 사탕수수 국물이 들어있잖아요. 그 무게랑 다 해가지고 생각보다 한 서너 개만 들어도 엄청 무거운 느낌입니다. 괜히 폐를 끼친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요. 80점. 초보자인 걸 감안했을 때 80점 주겠어요. 무더위 속 고달픈 노동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된 수확 작업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탕수수밭 사람들을 보며 흘린 땀과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설탕이 세상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 달콤한 맛을 내듯 그들의 삶에도 달디단 희망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다음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밑으로 지금 용암이 지금 sentado.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과 고된 노동 속에서 흘린 귀한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살아있는 땅. 저 밑으로 지금 용암이 지금 텔리카 화산을 배경으로 그들만의 뜨거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니카라과 사람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니카라과는 화산과 호수가 낳은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과 살아있는 화산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땅입니다. 이제 저는 수도 마나과에서 북서쪽으로 130km 떨어진 레온을 거쳐 텔리카 화산으로 향합니다. 국기에도 화산이 그려져 있을 만큼 니카라과에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화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7개의 활화산은 그 자체로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로 손꼽히는데요. 오늘 가는 곳은 니카라과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인 텔리카 화산. 어두운 밤에 더 멋진 풍광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데가 텔리카라고 하는 화산인데 지금 12시 9분이네요. 올라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는 것 같은데 화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거의 크레터 안에 그 용암이 빨갛게 이렇게 분출되는 걸 이 밤에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금 보러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함께 등반해줄 든든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Roger. Ahí arriba sí se puede ver la lava, Claro. el ojo, Sí, el ojo de lava. Lava roja. ¿Sí? Sí, ¿En serio? serio. El ojo ahí se ve. Sí. 아이고 그래 보러 한번 가자. Ya estamos cerca, ya. 3 horas. 3 horas. Ay, no seas. 3 horas. 산에선 다들 그러더라. 막 욕이라고. 아유 진짜 어느 나라 똑같아 이거는. 3 horas para llegar allá.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밤 산행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기운을 내봅니다. 야, 달은 기가 막히게 멋있네.
달빛을 벗삼아 걷기를 2시간. 쏟아지는 땀도 닦을 겸 조금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Piensan acelerar la Purísima. Aquí esta montaña sube mucha gente. Sí. Muchos turistas. Muchos turistas. Por Ir a ver la l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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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ánto tiempo falta? 해발 1061m. 산 정상에 오르면 넓고 깊은 분화구가 있는데 마지막 분화는 2011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No inventes. Estamos cerca, sí. Sí. 그렇게 3시간쯤 더 걸었을까요? Sí, esos son gases bastante tóxicos para nosotros. 멀리 어둠을 뚫고 용암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Jan, no te acerques mucho acá, ¿ve? Dígales a que ahí no se acerque mucho a la orilla, que se tiene fractura el suelo y es peligroso. 와, 시뻘겋네. 근데 와, 빨개졌다가 뭐 조금 덜 빨개졌다가 막 그러는데요. 빨간 건 둘째치고 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저 아래쪽으로 용암이 파도 소리를 내며 붉게 끓어오릅니다. Eso es. Eso es la lava. Pero hay que tener cuidado, ¿no? Sí, porque el suelo tiene fractura, tiene ruptura. Por ahí tiene una fractura que es bastante peligroso acercarse a la orilla. 좀 더 가까이에서 그 기운을 느껴보고 싶었지만 지금 완전 수직절벽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밑으로 갑자기 확 떨어질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저 밑으로 지금 용암이 지금 적막한 어둠을 뚫고 수직 절벽 끝에서 꿈틀대는 용암을 보고 있자니 그 어마어마한 열기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어느덧 먼동이 터오릅니다. 짙은 어둠을 가르고 산 위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여행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선물. 그 장엄한 비경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붉은 용암이 들끓던 밤을 뒤로하고 화산은 어느새 한없이 평화롭고 경이로운 아침을 만듭니다. 분화구에서 유황 가스가 올라오고 저쪽에서는 용암이 끓고 먼 데로는 그냥 끊임없는 초지가 펼쳐져 있고 굉장히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느낌이 듭니다. 지난밤에는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열기를 터뜨리더니 이번엔 거대한 가스구름이 온 분화구안을 뒤덮습니다. 분화구 안쪽으로 깎아지는 듯한 기암절벽. 가늠할 수 없는 깊이에 그만 압도되고 맙니다. 지구의 큰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십여 개에 이르는 활발한 화산 활동은 화산 주변에 다양한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니카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산의 광활한 풍경을 뒤로하고 하산하는 길. 같이 온 친구가 꼭 보여줄 곳이 있다며 앞장을 섰는데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그곳엔 채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온천이 있었습니다. 근처 화산에서 흘러나온 지하수가 지열에 의해 데워져 온천으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자연 온천에 몸을 담그니 여행의 피로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런 넓다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온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온천의 기준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추운 지역에서 아주 온천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온천 한쪽에서 태평하게 빨래를 하고 있네요. 아저씨들 빨래하구나. 말 저기서 물 내리고 그런 분위기. 주변을 둘러보니 눈앞에 믿기지 않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끌고 온 소무리가 우르르 온천에 들어와 자유롭게 물을 먹고 있었는데요. 소떼뿐 아닙니다. 이번엔 말까지 물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아이. 경주마들이 수영으로 지구력을 키운다는 얘긴 들어봤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말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말과 함께 헤엄치고 어울려 노는 니카라과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니 마음까지 다 깨끗해집니다. No está sucio del agua. No. Pero no está sucio. No. 고기도 사네. 자연과 사람,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곳. 때묻지 않은 자연과 순수한 사람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화산이 만든 또 하나의 풍경을 찾아 나선 길. 구멍 사이로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이곳은 이 지역의 또 다른 명물, 진흙온천입니다. 끓어오르는 진흙은 근처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과 지열의 기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기가 배출되지 않으면 오히려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 끓이는 것 같아요. 밑에도 지금 뭐 퍽퍽 터지면서. 오. 남자아이가 보여줄 것이 있다더니 온천 속 뜨거운 진흙을 퍼서 비닐봉지에 담아줍니다. 천연 머드팩이 따로 없네요. 아이고 아주 그냥 저 박사님이시네. 만병통치네 만병통치 아씨 얘기로는. 진짜 자연 머드팩. 로호? 저쪽엔 또 빨간 것도 나온다네. 에스페로 에스 미스모 contenido.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이번엔 또 다른 지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Para allá no, es muy suave. Hay una capa encima porque usted pesa mucho. Él no pesa mucho. Es una capa encima flojo. 갑자기 진입을 막는 마을 주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대. 쟤는 괜찮아. 애는. 그러니까 쟤는 가볍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내가 얘기했더니. Mire ahí, solo el vapor lo pela, le hace chimbomba.
vapor. El vapor tiene 150 y 180 grados. 150 grados. 워낙 뜨거운 데다 자칫 땅이 꺼질 수 있다고 해서 조심조심 따라갔는데요. 진짜? 뜨거. 이제 움직이죠. 이쪽으로 구멍이 조그맣게 나기만 하거나 그러면은 요거 지금 빨대에 올려가지고 여기로 이제 그 전기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빨대 위로 솟아오르는 물기 보이시나요? 흰 수증기와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니 마치 외계의 한 행성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이번엔 아이가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맨 땅을 파고 온천에서 떠온 물을 붓는데요. 잠시 후 금방 부었던 물이 조금씩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얘가 구멍마다 이렇게 조금씩 파고 난 다음에 물 붓는 걸 보니까 갑자기 여기 서 있는 게 무서우셨어요. 이 밑에 아줌마가 그러셨어요. 이 보기에는 이래도 여기 얇고 밑에 저 용암이 흐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금 여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 놀랍게도 아이가 온천수를 붓는 곳마다 땅 위에는 간헐천 모양의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Cómo puede saber que sí va a haber hoyo? Es que para saber nosotros a dónde hay hueco, tiene que estar así mojado. 비밀은 바로 얇고 불안한 지층을 찾는 것. 나온다. Voy a ir a traer un poco. ¿En serio? 지열로 인해 수증기와 가스가 종종 얇고 불안한 지층을 뚫고 솟아나기 때문에 지형이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자연과학 교실이네. 그냥 그대로 이 장소가 애들 그 자연과학 실습실이에요. 그냥. 땅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진흙 온천을 빠져나오자 길가에 버린 좌판이 눈에 띕니다. 여행자들을 위해 온천에서 갓 퍼온 진흙을 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쪽에 놓인 독특한 문양의 토기 조각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Esos se encuentran en las huertas Hará donde se cultiva el grano básico. Ahí. Sí. Ahí está mientras está cultivando. Ahí Sí. ¿Y cuántos minutos de aquí? Buscando en el campo. Media hora. Media hora caminando. Sí. 갈면은 이제 그 다시 땅이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건데 내 생각엔 진품에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에는 뭐 식기라든가 이런 걸 쓸 때마다 다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 썼기 때문에 웬만큼 사람들이 정지했었던 구역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코일 라인이 있고 코일 라인이 없고. 닮은 듯 조금씩 다른 문양의 토끼 조각들. 이런 피스들이 국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자국에 있는 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외국에 가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물건들 다 갖다가 팔았잖아요. 아주 싼 가격에. 그렇지만 여기들도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걸 보존하거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이걸 팔면은 돈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또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광개토대왕 비에 글자 하나가 새로 발견된 거와 같은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잘 연구를 해보면. 근데 그 광개토대왕 비에 만약 글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발견됐다면 그게 돈으로 얼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 하고 뭐 그것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기가 막힌 거죠. 예. 가난한 나라가 가진 어떤 비운이죠. 수북히 쌓인 유물들을 구경하다 흥미로운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흑요석 조각들을 나열해보니 흡사 칼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2000년 전 인디어들의 생필품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돌끝이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어서 나뭇잎을 잘라봤더니 아주 잘 잘리더군요. 이곳에 만약 이 원산지가 없다면 이건 과테말라에서 온 거고, 과테말라에 있었던 마야 문명의 어떤 흔적들이 이쪽에 상당히 많이 유입됐다라고 하는 증거로다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락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과테말라 중부지방에 있는 원산지의 흑요석 같아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을 포함한 그런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중미 지역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영역의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의 그 영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그 단초가 되는 거죠. 어쩌면 중남미 문명사를 뒤바꿀 만한 귀중한 가치의 유물일지도 모르는 일. 귀한 유물들이 아무런 연구나 규제 없이 외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니카라과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마을의 유물 유적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새롭게 복원되는 날이 올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니카라구아에 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92년도에 온두라스의 국경을 넘어서 니카라구아 거쳐서 코스타리카로 가는데, 그때는 니카라구아 국경을 딱 넘어오자마자 굉장히 놀란 게 총을 메고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총을 메고 다녔어요. 마침 90년도까지 이제 반내전이 이제 거의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았고 분위기도 그렇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냥 청바지에 입고 저 샤츠에 위에다가 M16 총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에요. 니카라구아 제2의 도시이자 19세기 중반까지 이 나라의 수도였던 레온에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니카라구아에서 가장 자유롭고 진보적인 도시인데요. 스페인이 중미에서 가장 먼저 건설한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 처음 이곳에 왔었는데 그때보다는 한결 발전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를 얻기까지 레온은 소모사의 40여 년 독재 정권과 미국의 간섭으로 오랫동안 내전이 끊이지 않았던 아픈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니카라구아의 근현대사는 뭐 거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저항이었었죠. 그 소모사 정권의 한 40년 동안의 독재에 대해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함으로써 그 저항의 그 첫 시발점을 마련했던 그런 장소로서 여기서 학생운동을 했었던 지도자들이 사살당한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혁명의 도시답게 대학로 광장에는 여전히 혁명전사 산디노를 비롯한 혁명 기념인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레온의 근현대사는 저항과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9년 이 대학로 거리를 중심으로
소모사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대규모 학생 운동이 일어났고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도시에 들어온 군인들이 4명의 학생을 사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소모사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 그리고 뭐 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어떤 자유와 그다음에 뭐 정의를 위해서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고, 과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모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답게 혁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예술적으로 변형된 다양한 이미지로 도시 곳곳을 장식하며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레온 시내에 위치한 영웅과 순교자의 갤러리. La primera capital de la revolución. Pero la batalla de qué año empezó aquí? La batalla seria. 이곳에는 니카라과의 체 게바라라고 불리는 독립영웅 산디노와 1978년에서 79년까지 이어지는 혁명 동안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으로 활동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혁명의 역사는 여전히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Ellos querían construir en Nicaragua un canal interoceánico. Querían poner un presidente norteamericano. Y entraron 20.000 soldados americanos a Nicaragua. Por eso Sandino luchó en contra de esa intervención. Costa Rica, El Salvador, todo el mundo vinieron aquí a ayudar a Sandino a contra los imperialismos americanos. Para 1933 Sandino había ganado la guerra en diciembre. Las tropas americanas se habían retirado. Muy bien. Después planificaron un plan para asesinar a Sandino. El gobierno de Estados Unidos y Somoza. 산디노의 비극적인 최후는 소모사 일가의 장기 독재 체제를 불렀고 Asesinaron al general Sandino. Somoza, el gobierno de Estados Unidos y todo. 20여 년 뒤 산디노 주의자를 자처하는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이 등장합니다. Lo agarraban en la calle a uno, lo llevaban a los cuarteles, lo torturaban, de todo tipo de tortura. Y a veces luego lo mataban en las calles, lo mataban en las casas donde encontrara. Era un delito ser joven. Entonces nosotros fuimos a la guerra, de muy joven. León es la primera ciudad liberada por los guerrilleros, la capital de la revolución. 그래서 또 특히 레온이 처음으로 이제 도시 중에서 소모사의 산디니즘 정권이 그 수복을 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수복이죠. 수복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하며 혁명에 뛰어든 이들 중에는 나이 어린 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마르셀로 씨가 흑백 사진 속 한 앳된 소년 병사를 가리킵니다. 6 años. En aquel tiempo, 16 años. Y en la segunda de 17. Este era yo. 아, 여기도 있네, 10시? 1979. 저기는 16 16살 때, 여기는 17살 때. 올해로 52세인 마르셀로 씨는 1973년 12살이 되던 해부터 산디니스타로 활동하며 혁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기도 하고.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마르셀로 씨는 아직도
뼈속까지 파고들던 그 당시의 고통을 온몸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새가 딱 느껴져. 이 파편 쪽에 있는 걸. A veces cuando hay trueno, cuando está lloviendo, el relámpago y el trueno y el frío me duele mucho. ¿De qué es eso? De una bomba que cayó. Pero todavía está quedado. Todavía está, no lo han podido sacar y no me lo van a sacar. Eso es para mis hijos cuando yo me muera. Le dije yo cuando me muera, porque yo tengo hijos, saquen el charnel y lo ponen en un bote de vidrio. Ese es el orgullo de ustedes. 수많은 총알과 폭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마르셀로 씨에게 그날의 무용담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훈장인 듯 했습니다. 당시 사진 속의 모습들을 재현해주는 소년 병사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거대한 독재 정권에 맞선 니카라구아 사람들은 값진 자유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끝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가자 이번엔 그 당시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끔찍한 고문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전해옵니다.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그날의 기억들, 고문의자,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재현한 벽화, 건물 안쪽에 있는 정원에 들어서자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마르셀로 씨는 그 나무에 얽힌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Entonces ahí lo colgaba. Y ahí otro como un chunche así rápido y lo guiñaban. Y lo diga la verdad, diga la verdad. No, no.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마르셀로 씨도 이곳에 끌려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Volviera a mi casa o a mirar a nuestros amigos, a nuestros padres. Tenía miedo. 자유를 갈망하던 소녀는 지독한 고문 같았던 세월을 견디며 어느덧 쉰을 훌쩍 넘긴 중년이 되었습니다. Bueno, señor, ya regresamos. Bueno. 그 작지만 강직한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Gracias. 30년 전 그들이 외치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 그 수많은 물음들이 시대를 거슬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한 화두를 던집니다. 묵직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려 레온 해변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동쪽으로 텔리카 화산과 서쪽으로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레온의 해변은 니카라과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저도 잠시 해변에 서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니카라구아는 화산의 나라답게 그 화산의 영향으로 이곳에 있는 모래조차도 까매요. 이 까만 모래가 만들어 놓은 이 해변하고
조개의 하얀색이랑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이국적으로 보입니다. 비록 천재지변과 내전으로 얼룩진 과거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이곳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건 그 아픈 역사를 스스로 견디고 이겨냈다는 자긍심 때문이 아닐까요? 척박한 자연환경과 지난한 역사 속에서도 뜨겁게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이들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니카라과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만은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암이 들끓는 살아있는 화산과 그 아래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의 열기만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니카라과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커피 수확이 한창인 마따갈바로 떠납니다. 그들이 건네는 커피 한 잔 속에는 또 얼마나 깊고 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중남미 문명사를 전공하는 저에게 니카라과는 다양한 지역만큼이나 다채로운 삶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은 수도 마나가에서 북동쪽으로 130km 떨어진 커피의 도시 마따갈바로 향합니다. 니카라과의 국토는 크게 태평양 쪽의 저지대와 중앙의 산악지대, 동부의 카리브해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 중앙부의 산악지대는 온두라스에서 산후안강 부근까지 이어지는 고지대로 해발 고도 2000m의 이사벨리아 산맥과 넓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림이 무성하고 비가 많아 많은 하천들이 발원하는 지역으로 일찍이 미스키토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쪽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은 굉장히 광활해서 너무나 넓고 그래서 좀 친근함만이 적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훨씬 더 이렇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북부 산악 지역입니다. 니카라과만 해도 대략적으로 크게 한 9개 정도의 종족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이제 그 미스키토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중심을 이뤄서 살았던 그런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국토 면적의 25%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니카라과는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인데요. 수도 마나가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니카라과 중부에 있는 마따갈바로 향합니다. 마따갈바는 해발 고도 650m에 위치한 고원 도시.
땅이 비옥하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나뉘는 쾌적한 기후로 인해 니카라과의 대표적인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따갈파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니 엄청난 양의 곡물을 말리는 풍경이 눈에 띕니다. 갓 수확한 커피를 들판 가득 펼쳐놓고 햇빛에 말리고 있었는데요. Si hay un buen sol, es una semana. Una semana. Sí, con buen sol. Cuando está el tiempo está opaco, pasa hasta 10, 15 días. Esto es, ¿cómo lo ves la calidad? Depende de la... Esta es primera, esta está como primera, esta es primera. Sí. Este es bueno. El otro café imperfecto es el otro que está allá, ¿ves? Este es 온통 커피 세상이네요. primero. Esto ya viene con cáscara. Le sacan esto y pelusa, sí. ¿Cómo se llama? Pelusa o Pelusa. cascarilla. 여기 위에는 껍데기가 있구나. Ya queda así, ¿ves? 껍질째 말리는 생두는 처음 보는데요. 왠지 이렇게 궁금해.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다. 저게 더 좋은 거. 아저씨가 최고급 커피를 보여주겠다며 우리를 안내합니다. Se lo dan allá en el laboratorio. Hay un laboratorio donde están los catadores. 여기 색깔이 조금 저것보다도 더 연하네요. 이게 더 좋은 거라고요. 뭔가 이 아저씨가 1등품이라 그래서 그런지 더 색깔이 또 멋있는 것 같지? 매년 11월부터 3월은 커피를 수확하는 계절. 1년 내 잘 여문 생두를 물에 담가 세척하고 자연 햇빛에 건조한 뒤 생산 고도와 품질에 따라 각각 등급을 매기는데요. 옆에서 뭔가를 적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쫙 담겨 있어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누가 이거 재배한 거고 1등품인지 2등품인지 뭐 이런 것들 쫙 적어가지고 이걸 갖다 저쪽에 공장에다 보내가지고 그 프로세싱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죠. 니카라과 커피는 깊고 조화로운 맛과 향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명품 커피. 그런데 한쪽에서 검은 빛깔의 생두를 고르게 말리는 남자가 눈에 띕니다. 언뜻 봐선 볶은 커피 같기도 한데요. 찌꺼러기 남은 거. 이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까맣고 등급이 낮다 그러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적어요. ¿Esto utiliza para hacer qué? ¿Café normal o instantánea? Se trilla y se vende aquí al mercado interno, aquí del país. Sí. Esto es lo bueno, lo venden luego el malo y lo ponen acá. Así es. Sí, así es. Este debería de comer, tomar esta. Pero no es para venderlo. 이거는 국내 소비용, 저쪽에 좋은 거는 수출용. 근데 그런 얘기하면 좀 얼굴 표정이 좀 씁쓸하셔야 될 텐데 웃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얘기하시는 게 참 씁쓸하네요. 최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커피는 최하급 커피뿐인 현실과 마주하니 문득 커피 한 잔 속에 세계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던 어느 작가의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커피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재배에서 수확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타갈파 커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땀과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Sí, es que cuando hay bastante caldo los recogemos por así. Pero cuando hay poquito, recogemos por uno. 생두를 뒤집어 균일하게 말리고 땅에 떨어진 생두를 줍는 건 역시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칩니다. 작업 반장의 호루라기 소리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 곳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Los iniciales de nosotros. ¿Es la empresa? Sí, es la empresa. Sí, esa es sí, la empresa. ¿Qué hora entraron entonces hoy? A las 7. 7 de la mañana empieza a trabajar. Ahorita a las 10 el desayuno, a las 12 nos dan una hora de descanso y a las 4 descanso. Una hora de descanso. Sí, una hora.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깊고 진한 커피향이 묻어납니다. 그때 작업 반장인 펠릭스 씨가 생두를 한 줌 쥐더니 손바닥에 사정없이 문지릅니다. 생두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기 위함인데요. Esto para darse cuenta cuando si tiene humedad o no tiene humedad. Entonces yo lo saco a mi punto y yo balanceo la humedad, balanceo al 11%, al 12%. Me tiene que dar todo parejo. Entonces por eso yo lo tengo que andar probando así, ¿verdad? Para sacar la humedad. Aquí tenemos humedad, aquí tenemos humedad. Ese negro, ese negrito, este es humedad. Este le falta. Si usted lo prueba, con unos dientes está suave. Ese que está negro. está suave. 이거는 수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빨로다가 딱딱 들어가네요. A él le falta todavía para yo sacar la calidad. Solo le llaman calentarlo, o sea, un poquito más de sol y ya sale la calidad. Ya, eso grande. 지금 이것과 이것이 저는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가만히 보면 색깔이 이게 훨씬 더 여리고 이게 더 검하거든요. 검은데 요거는 수분이 11, 12, 13% 정도로 적정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수분이 한 7, 8,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분이 적은 것은 안 좋은 커피고 수분이 적정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커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손으로 껍데기를 까가지고 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부분을 확인을 해가면서 그 수분이 적당할 때 이제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서, 이게 또 위에서 저가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아니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돼. 지금. 너 이제 힘을 이렇게 줘. Aisy, ¿por qué no puedo yo? Pela, porque tiene que hacerle aquí, poner la mano y retorcer y va. 더 힘껏 문질러 보지만 쉽지 않네요. 아침 먹은 거 다 소화 되네. Comienza. Él va tronando ahí, va la cascarilla. Él va moviéndolo, usted lo va moviendo. 그렇게 뭐 저건데 요령인 것 같아요. 손에 뭐 뿌덕사리 벗기도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령이 없어서. 역시 세상에 힘으로만 되는 일은 없나 봅니다. 날 쳐다보는 게 너 그거 왜 안 되니? 너 그거 안 돼? 뭐 이런 표정이 지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건조 작업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1, 2주 동안 잘 말린 생두는 이후 껍질을 벗기는 공정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커피 한 자루의 무게는 45kg 정도. 19세기 후반 독일과 미국의 이민자들이 들어와 커피를 재배하면서 시작된 니카라과의 커피 농업은 오늘날 법으로 커피 산지를 지정하고 관리하여 국가 수출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자루에 담긴 생두는 다시 커피의 맛과 향,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요.
이곳에서 커피 감별사로 일하는 까를라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를 감별하는 과정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Pasamos aquí a la parte de la catación, donde es la degustación. Meneamos así y traemos olor. Dulce, sweet. 거짓말 아니고 내가 맡아본 커피 한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Agua caliente que está como a 95 grados centígrados. 한 잔으로 추출된 커피의 첫 맛은 향을 맡는 것. Si puede probar ahora, puede sentir mejor la dulzura, lo que le di. 달달한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도네요. Entonces, ¿cómo es el mejor café? Entonces, un buen café tiene que tener balance entre cuerpo, dulzura y acidez. Y un resabio, le tiene que quedar un resabio largo. Cuando decimos resabio largo es cuando nosotros lo probamos y nos queda la sensación en la boca. Mantiene su sabor. Y no es necesario echarle azúcar porque él mismo, su dulzura natural, no te da deseo de echarle azúcar, sino que pruebas así un buen café. Pero sin esa natilla no. 주변의 농장에서 보내온 여러 종류의 커피를 한꺼번에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 후루룩 들여 마시고 뱉어내며 맛을 평가합니다. 소리가 아주 독특하죠? Pero, ¿por qué el sonido? Ok, mientras que si yo jalo y hago como ese silbido, ella jala el café y rebota, exacto, y rebota, me rebota. Entonces mis pupilas pueden captar todas las cualidades exactas. Y así. Entonces si quiere probar. 입안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커피 한 잔에 숨어 있는 미세한 맛과 향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찾아내야 합니다. La primera sensación que siente en la punta y en los extremos es la acidez. Acidez. Entonces cuando le llega aquí a esta parte del centro, lo amargor es el cuerpo. Y al fondo siente la dulzura. Y cuando usted lo escupe, es el resabio, lo que le queda, la sensación del café. Es diferente. Este tiene más cuerpo, este tiene menos. Es más como light, más suave. Como... La verdad, no tengo perdón, pero para que sienta diferencias de... 비교적 큰 생도와 깨끗하고 조화로운 향미는 니카라과 커피 고유의 특징. 커피를 입안에 머금었을 때 감도는 전체적인 풍미가 중요한데 감별사들은 각각의 커피를 두세 차례 더 맛본 후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겨 맛을 평가합니다. puntuación 81. 저기 84점이 넘어가면 치는데 각자 점수를 적는 거예요. Este es el número de control. Sí, un número de... 최종 감별을 마친 카를라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중 한 잔을 특별히 권해줍니다. Me gustaría que pruebe ese. 산뜻한 커피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Ese café es de esta variedad. Esta es una variedad Maragogipe, que es un grano más grande. Estamos viendo si pueden ir donde este productor, don Álvaro Red. Sí. Este también es bueno. Buenísimo 아, café. 이분이 최고예요. 여기서 그 아주머니께서 마셔보시고 그런 결과 최고로 좋은 커피를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Puntuaciones de 80 para 항상 80점 이상을 받는 아주 좋은 puntuaciones de 커피. 80. ¿Darles una dirección o...? Sí, ya se la estamos consiguiendo. Bueno, Lo voy a enseñar. A la orden. Sí, 이렇게 me encanta, 짧지만 은은한 커피 향처럼 따뜻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근처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 분의 그 주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찾아가서 어떻게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지 그걸 보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맛있는 커피는 맛있는 원두에서 나옵니다. 와인에서 원료가 되는 포도의 산지가 중요한 것처럼 결국 좋은 콩, 맛있는 콩을 얻기 위해서는 커피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mucho gusto. Son, venimos de 커피 농장의 현장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커피는 열매의 수확 시기와 토양, 가공 과정에 따라 그 맛과 향이 좌우되는데 일교차가 큰 고원지대일수록 품질이 좋다고 하네요. 작은 대추같이 생긴 커피 열매. 우리가 먹는 원두는 이 열매의 씨앗을 말합니다. Oiga, pero la vista está muy bonita. Claro, pero la vista está muy bonita. 이른 아침부터 커피를 수확하러 나온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Y también siempre los cortadores traen mochilas. Sí, para cargar la comida. ¿Ah, sí?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Y esta es la agua. Fresco. Fresco, para tomar. Yo le ayudo. ¿Qué es lo que debería de cortar? Enseña. Maduro. Maduro. Sí, solo maduras debe. 이렇게 빨간 거. 요게 이제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까만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까만 거는 이제 건조가 된 건데 요것도 따도 되고 빨간 거 따도 되고 근데 요 파란 거는 안 되고 덜 익어가지고. 뭐 간단하네요. ¿Cuánto tiempo dura para llenar esto? Media hora. Cuando está maduro llena rápido. ¿Esto? 그냥 있을 수 없어 저도 한 손 거들기로 합니다. 그래도 아주머니가 해주셔야죠. 이렇게. 아니, 저 부려먹으신 적. 허리춤에 큰 바구니를 달고 나무 사이를 오가며 열매를 따면 되는데요. ¿Usted cree que yo puedo hacerlo bien? Sí. 인자하시네. 그냥 내 잘할 것 같냐 그래도 하시고 뭐. Bueno, entonces entramos a cortar a ver quién gana. ¿Sí? 그냥 막 도망가셔. 오케이. 30분이면 바구니를 채울 수 있다는 말에 아주머니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숙련도가 많이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순발력으로다가 빨리 하면 어느 정도는 아줌마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호기롭게 시작은 했는데 또 파란 거 또 땄네. 마음이 급해서인지 잘 익은 열매만 골라 딴다는 게 영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엔 따다 보면 이렇게 막 녹색이 같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그거 이렇게 약간 비틀었다니까 조금 녹색 아니라 그 빨간 것만 딱딱딱 따져요. Por medio, ¿cuántos medios ustedes saca por día? De 5 en vez de 6 medios. 6 medio. Sí. 아침에 6시, 7시부터 작업을 하셔가지고 저녁 때까지 오후 3시, 4시까지 작업을 하셔서 받는 돈이 5,000원, 6,000원이에요. 나무가 또 어디 있나? Hay que meter ahí dentro.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부터 커피를 땄다는 파티마 씨도 부지런히 속도를 냅니다. 이 나무 하나에서 두 사람 작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 나한테 절로 가 뭐 이런 소리도 안 하시고 슬쩍 저쪽 나무로 가시는 거예요. 나 그냥 당장 마음이 급하니까 이 빨간 거 많은 데 쪽으로 자꾸 그냥 눈이 보이는 대로 하는 거고 아줌마가 이렇게 은근히 배려하는 게 보여요. 드디어 약속했던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야.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지만 저도 제법 많이 따지 않았나요?
심판을 봐주시던 감독관님이 설익은 열매들을 골라내 주시는데요. Ah. Porque la máquina muy es solo más suave, es muy duro, entonces no lo saca. No lo, ¿Y el sabor? También es diferente. 아. Este es dulce, este es más.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반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훌륭해. 근데 생각보다 이게 계속 서서 따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리고 좀 높은 데 있는 거는 아무래도 팔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고, 그리고 허리도 처음에는 안 아팠는데 이거 몇 킬로가 되는지 지금 한 2, 3kg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든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도전을 흔쾌히 받아준 마음이 고마워 그녀의 자루에 쏟아주었습니다. 오후 4시. 커피밭에 흩어져 수확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각자 딴 커피 열매를 담아 양을 재고 기록해 계산하는 시간. 하루에 수확하는 커피의 양은 1인당 2-3자루. 하루 종일 산비탈에 매달려 일하는데도 우리 돈 5,000원, 6,000원 정도의 일당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A veces, ¿cuál es la cosa más difícil para trabajar? Lo que es la parte de los bordos, la falda, eso es lo más difícil para trabajar. ¿Ah, sí? 수출 1등 공신인 니카라과의 커피 속엔 커피밭 사람들이 흘린 값진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확한 커피 열매는 곧바로 농장의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묵묵히 일한 뒤 하루 일당을 품에 넣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밭에서 수확한 커피는 세척과 발효, 탈곡, 건조 등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 출하하는데요. 먼저 이곳에서는 커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발밑으로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뭇잎이 움직이나 했더니 개미들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움직이나 했더니 이게 나뭇잎을 물고 가는 개미예요. 와, 가위개미 행렬입니다. 중남미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으로 식물에서 잎을 잘라 모으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죠. 가위개미는 둥지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쫙 이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뭇잎 자기 등치보다도 한 5배씩 큰 거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이 채집해온 잎은 이들이 먹이로 삼는 미생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됩니다. 자연의 신비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지역, 습도, 일조량, 물 공급 여부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운 건식법과 일정한 설비 시스템이 필요한 습식법으로 나뉘는데요. 니카라과 커피는
대부분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를 손으로 따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가라앉는 열매는 놔두고 이물질은 선별해내는 습식법을 활용합니다. 건식법은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이지만 품질이 낮고 생두 표면이 고르지 못한 단점이 있는 반면 습식법은 생두의 품질이 높고 표면이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죠. 물에 담가 이물질을 제거한 커피 열매를 기계에 넣자 검붉은 커피 껍질과 끈적거리는 액체에 둘러싸인 생두가 분리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 겉껍질과 얇은 과육을 벗겨내는 작업을 펄핑이라고 하는데요. 수확한 커피 열매는 24시간 안에 꼭 펄핑 과정을 거쳐야 품질 좋은 커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껍질은 퇴비로 활용됩니다. 펄핑 과정을 거친 생두는 물이 담긴 발효 탱크 안으로 옮겨져 숙성시킨 다음 깨끗이 씻어 건조장에 보내집니다. 찢겨진 커피가 수로를 통과하는 동안 가볍고 질 낮은 원두가 마지막에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아서 니카라과 사람들이 마신다고 합니다. 니카라과의 커피 향기에 한껏 취한 저는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커피밭 인근에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Hola. Buenas tardes. Aquí cómo se llama este lugar? Golondrina. Golondrina. Sí. Ah, el pueblo se llama Golondrina. Sí. Sí. Por eso venimos a filmar. 니카라과에서 커피는 서민들에게도 아주 일상적인 음료인데요. 왜? Sí. 여기서 직접 만드신 거. Por favor, ¿no? Si tiene un poco de oro. Sí. 아주머니가 갓 수확한 커피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Una panita de café pilado, trégalo. 갑자기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돼지들. Andate una foto y le pegas así. 여긴 개판이 아니라 돼지판이네. 아이들이 돼지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엄마가 분주한 손길로 커피를 볶기 시작합니다. Así lo tosta. Sí, así se tueste. 그저 딱딱한 커피 열매의 씨앗에 불과했던 생두는 로스팅 과정을 거쳐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갈색 원두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 특유의 향과 맛이 살아납니다. 커피. ¿Y esto para? ¿Ahora? A moler, estamos, sí. Ahí? 분쇄기에 원두를 넣고 갈면 고운 입자의 커피 가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기심에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달그락달그락 원두가 잘게 부스러지는 소리, 솔솔 풍기는 커피 향까지 더해져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Tengo hambre. 뭐 진짜 맛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느낌이 좋아요. 완전히 장작으로 이걸 싹 이렇게 로스팅을 해가지고 구수하네. 장작불에 볶아 즉석에서 갓 추출한 니카라과 커피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에스파라? 아, 좋다. 아, 이게 진짜 절대적인 맛을 떠나가지고 이 장작불에다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멀리서 왔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이 기분상으로도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커피보다 비싼 커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웃어주니까 이 커피가 더 맛있어. 진짜로. 그지? 그지? 뭐가 그렇게 웃겨? 지구 반대편 아이들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좀 설탕을 되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배려해 주시는 거나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 많이 넣으셨겠죠. 근데 정말이지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평화스럽고 행복해 보여요. 애들 웃는 것만으로도 이 커피 맛을 너무나 이렇게 풍치 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집니다. Y recíbanla como una flor pura y sencilla, llena de amor, el pueblo pura y sencilla.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묵묵히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깊은 잔향을 남깁니다. Mucho fervor. 평생 커피를 따면서도 정작 세상에서 가장 쓴 커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이 아이들의 미래는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치는 수많은 과정을 보며 커피밭 사람들의 고된 노동과 땀방울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니카라과의 작은 아프리카, 환상의 카리브해를 품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을 꽃피워 나가는 가리푸나 사람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은 멀고 험난하지만 언제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니카라과, 그 마지막 여정은 마나가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니카라과의 동부 라마를 거쳐 아름다운 흑진주 브루필즈에서 시작됩니다. 동부 내륙에 위치한 항구 도시 라마는 브루필즈에 가기 위해 꼭 들려야 하는 도시입니다. 수도 마나가에서 브루필즈로 연결된 육로 사정이 좋지 않아 브루필즈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배는 여기 사람들이 빵가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숫자가 딱 모여가지고 배에 정원이 찼을 때만 출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찰 때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가격은 250고르도바 정도,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선착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드디어 빵가라는 이름의 쾌속선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에스콘디도 강을 거슬러 블루필즈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집니다. 급한 대로 배에 있던 검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비를 피해보는데요.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선장의 표정은 여유만만.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2시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인 브루필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브루필드는 니카라구아 대서양해안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입니다. 1600년대에 네덜란드 해적으로 이곳에 처음으로 도시를 만든 브라우펠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브루필드라고 부르게 됐고, 그 이후에는 영국 해적들, 프랑스 해적, 거기다가 흑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들이 한 도시 속에서 공존하는 그런 재미난 모습을 가진 곳입니다. 열대 우림 해안에 자리하고 있는 브루필즈는 대체적으로 날씨가 덥고 습합니다. (1850년) 니카라구아에 반환될 때까지 영국령 모스키토 해안 보호령이었던 브루필즈는 인디언, 흑인, 메스티조 등 다양한 민족들이 반목과 갈등 없이 평화로운 공존을 이어오고 있는 아주 매혹적인 땅이죠. 브루필즈 중앙광장.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고 악기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검은 카리브인이라고 불리는 가리푸나 사람들입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 중앙의 한 여성 댄서가 흥겨운 전통 리듬에 맞춰 현란한 몸짓을 선보이며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가리푸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다가 탈출한 흑인들이 원주민이나 해적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대를 이어온 후손들. 아프리카와 마야, 유럽, 남미 등 여러 요소가 섞여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일구며 꽃피워왔습니다. 가리푸나 사람들 특유의 자유롭고 활기찬 기질은 춤과 음악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2001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가리푸나의 음악과 춤, 언어 등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공연이 끝났네요. Guadabuagi. Garifuna es Guadabuagi. 오케이. 이거 Ese es 베이스. segundo. El tercero es más fino. 아, 배? No puedo. Algo así, pero ya voy.
Está muy bien. Como una campana, pues. Cuando la campana, todo el mundo se reúne, se usa para eso. Es más bien para comunicar entre comunidades porque el sonido llega lejos. Él es uno que ha permanecido hasta este día. Uno de los él es uno de los muchachos fundadores. ¿Y usted cuántos años tiene? 24. 24. Entonces empezó como pequeñito. ¿Cuándo era? 9. Como 9 años. Sí, muy pequeñito. Empezó a como bailar y tocar. Bailar, cantar, tocar. 아주 기초적인 리듬부터 배워보기로 합니다. 가리푸나 특유의 흥을 돋우는 리듬을 살리는 게 관건인데요. Soy malísimo del tiempo. 박자 자체는 쉬운데 아까 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처음 간단한 거는 쉬운데 여기에 이제 역동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활용을 하고 막 리듬 변화시키고 이러는 거에서의 그 느낌 같은 게 그게 굉장히 여기에 그 느낌이 딱 살아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9살 때부터 15년 동안 북을 연주해 왔다는 루구마 씨. 화려한 연주만큼이나 그들의 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Hay un baile donde expresamos lo cotidiano que una mujer hace en la casa. Por ejemplo, usted miraba que las muchachas se ponían de rodillas y hacían como si estaba lavando. Ya. Entonces como la vida cotidiana. Esa es la tumba. Y tenemos en Guanarawa, que es un baile en donde originalmente el hombre lo baila disfrazado de mujer. ¿En serio? Porque él se disfrazaba de mujer, porque en los tiempos en que nuestra raza era perseguido, entonces perseguían a los hombres, así que para que un hombre pudiera escapar, un hombre tenía que vestirse como una mujer para poder... 이성을 유혹하는 이토록 흥겹고 관능적인 그들의 춤 속에 선조들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줄은 몰랐네요. 가리푸나 춤의 핵심은 바로 허리. 마음은 이미 가리푸나 프로급 댄서인데 몸은 영 안 따라주네요. Pero usted también bailarina. Yo soy bailarina de todo. Pero ¿por qué no voy a bailar? Porque tengo suficientes bailarines. Sí. Pero usted tiene todo, ¿no? 올해 39인 바네사 씨는 가리푸나 전통 공연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특별히 대접할 음식이 있다며 일행을 시장으로 안내합니다.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답게 브루필즈는 새우, 가재 등 풍부한 해산물과 각종 신선한 채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푸짐한 음식들이 주로 발달해 왔는데요. 가리푸나 음식에는 다채로운 맛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네사 씨가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지 궁금했습니다. ¿Qué es lo que vamos a comprar ahora? Coconut. Coconut. ¿Para? Echar al rondón. Londón. ¿Londón es qué comida es? Esta es la misma que vamos a hacer. Pero Londón es como la típica. Comida típica de los garífunas y de los costeños. 신선한 코코넛을 고르고 Este es yuca, casada. Pero uno tiene que saber cómo comprarlo porque a veces se viene mal. 니카라과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 유카까지 고르면 장보기도 끝이 납니다.
바네사 씨네 집으로 가는 길. Okay, yeah, here it is. Where I live. Welcome to my home. Wow, thank you. 촬영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아이들과 단원들로 온 집안이 가득 찼네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오케이, 땡큐. 론던은 가리푸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 생선이나 거북이 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에 코코넛, 바나나, 칠리 등 각종 과일, 채소와 허브로 양념을 더해 만드는 음식인데요. 바네사 씨가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 사이 집안 한쪽에선 한바탕 흥겨운 노래와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일상이 곧 춤이고 음악인 사람들. 매순간 인생을 즐기는 가리푸나 사람들의 유쾌한 정서가 일상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지금 여기 집 안에서 집이 굉장히 조그맣기는 한데 한쪽에서는 지금 노래 틀어놓고 엄청나게 춤을 추고 있고 저쪽에서는 바나나 다듬고 여기서는 새우 다듬고 조금 전에 코코넛 그거 다 안에 있는 거 긁어냈고 모르는 과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지금 다 다듬어가지고 좀 집어넣고 있어요. 와, 이게 싹 그 가리푸나의 문화, 그 정서 이런 거가 이 집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론던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은 즉석에서 갓 짜낸 코코넛. Tiene que ser sí, con coco. Si no es con coco, no es rondón. 너무 즐거운데 이 정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 맨날 이 느린 춤을 추던 이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 아주 열정적인 이 분위기가 참 정서가 틀리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네요. 코코넛을 갈아 짜내고 한 번 더 체에 걸러주면 뽀얀 코코넛 밀크가 완성되는데요. 코코넛 밀크에 고기와 유가, 바나나, 감자 등을 넣고 끓입니다. Después de todo se echa, sí, una hora y media, una hora.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푹 삶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이 익어가는 동안 좋은 술 한 잔 대접하겠다며 이름을 말해주는데 발음이 영 어렵네요. 기피티. Right. No, gipiti. It's a nice drink. It's liquor? Yeah. It's liquor? Yeah. Shady root, monkey ladder, birch bark, manzanilla. This is one name. 각종 약초를 넣어 만든 기피티라는 가리푸나의 전통 술입니다. 그 맛이 궁금했는데요. 네, 약주 같은데 그거보다 굉장히 세요. 한 40도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넘어가네요. 이들의 전통 음식인 론던은 축제나 파티, 주말 모임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잔치 음식답게 정말 푸짐하죠? Just the sauce you can taste. 1시간 남짓 푹 끓인 론던의 맛. 좋다. 맛있어요. 네. 좋다. 좋다. 그렇게 유쾌한 수다가 이어지는 동안 마지막으로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새우까지 푸짐하게 올려주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든 론던이
드디어 완성되어 갑니다. 푸짐한 론돈 한 그릇에 마음까지 풍요로운 식사 시간. 맛있어 보이지 누가.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야. 텔레비 나올 때마다 음식 먹으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꼴찌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통 음식을 나누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대대로 지켜나가는 가리푸나 사람들. Nosotros, nuestro pueblo es más allá. Entonces, cuando nosotros venimos y nosotros revitalizamos nuestra cultura acá, siempre tratamos de mantenerlo y lo que estamos perdiendo tratamos de revitalizar acá en la ciudad de Pico. 가리푸나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의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매우 각별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니카라과의 마지막 목적지 콘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브루필즈에서 카리브 해의 보물 콘 아일랜드로 가기 위해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대합실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몸무게를 재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거 비행기가 작은 거라서 12명 정도 타고 가거나 뭐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들 하나마다 짐 들고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아마 탑승객의 짐하고 무게를 이제 측정을 하겠죠. 조그만 공항이니까 재미나네요. 간단한 탑승 수속을 마치고 짐까지 붙이면 비행 준비도 끝이 납니다. 브루필즈에서 콘 아일랜드까지 가는 비행 시간은 1시간 남짓. 멀리 구름 아래로 푸른 빛깔의 카리브 바다가 보입니다. 수도 마나가에서 동쪽으로 350km 떨어진 콘 아일랜드는 카리브 해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인데요. 그레이트 콘 아일랜드와 리틀 콘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콘 제도입니다. 한 시간의 비행 끝에 첫 발을 내딛자 덥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인구 약 5,000명. 우리나라 여의도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섬 한가운데 있는 활주로를 자유롭게 오가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섬 한가운데 활주로가 있고 그 활주로를 비행기 안 오는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건너다니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저기도 또 문은 원래 저기인데 또 구멍으로 다니고 그러시네. 이 섬 전체의 자동차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렇듯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 콘 아일랜드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 시대에 지배를 받지 않았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국 해적들이 이곳에 와서 본거지로 사용을 했었고요. 가리푸나 문화가 굉장히 유명해서 2005년도에는 가리푸나 회의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푸른 해변, 야자수, 금빛 모래알. 그 황홀한 풍경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깊은 밤을 환하게 비치는 라이트 불빛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기가 귀한 가난한 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야구 경기가 한창이었네요. 아무리 야구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유명하다지만 인구 5천 명인 섬에서 이런 대형 야구 경기장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라이트까지 켜고 야간 경기를 할 줄이야. Ahorita, ¿cuánto es el número? ¿Cuántos puntos? ¿Quién está ganando? Norteño, ¿es el blanco? Sí. Entonces, aquí con Island, ¿cuántos equipos hay? ¿Seis? ¿Seis total? 콘 아일랜드에는 6개의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마다 하나의 야구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만큼이나 관중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야, 여기 지금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팀이 6개가 있고 지금 이 열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5천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에 이 전광판에 지금 전기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 열기가 대단해요, 지금. 예. 역시 그 니카라과가 야구의 나라라는 게 여기서 딱 보입니다. 니카라과 사람들의 야구에 대한 애정은 매우 각별합니다. 야구를 킹스포츠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죠. 인구 약 560만 명인 니카라과에서 야구팀만 4,000팀, 선수는 6만 명이 넘습니다. 니카라과 속담에 모든 소녀는 손에 글러브와 공을 쥐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극성맞은 야구팬을 보유한 나라로 유명했던 니카라과. 콘 아일랜드에 있는 6개의 팀 중 노르땡과 프리베이스 두 팀이 벌이는 플레이오프전. 오늘의 승리는 노르땡 팀에게 돌아갔네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든 이기든 야구를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만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콘 아일랜드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살아갑니다. 코발트 블루. 그 환상적인 카리브 바다의 색깔을 좀 더 가까이 느껴보기 위해 오늘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봅니다. 파도가 제법 치네. 카리브의 바닷속에는 허리케인이나 암초에 부딪혀 난파된 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Ahorita vamos a los cañones. ¿Cañones? Ya. ¿Del Galeón Española? El galeón español. Correcto.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그 함정이 여기 스페인 함정이 여기 빠진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대포랑 이런 것들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한 15m 이상 되는데 요즘 배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저씨 얘기로는 한 15m, 20m 되는데도 밑에 바닥에 있는 고기하고 암초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끗한 거죠. 카리브해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 안은 채
발밑으로 투명한 낯빛을 드러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카리브 해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니 뼛속까지 다 시원한 기분입니다. 달력에서 보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니까요. 근데 달력보다 훨씬 좋은 게 그렇게 아름다운 데를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 큰 바다와 그 큰 백사장을 혼자서 거닐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아주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닷을 내리고 현지 다이버가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멕시코에서 유학할 때 다이버 자격증을 따두었는데 이렇게 깊은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든 건 10년 만입니다. 바닷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모래와 해초에 뒤덮여 있던 난파선의 잔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난파선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스페인 함정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옛날 카리브해를 점령했던 선박의 대포들이 바다 이끼와 해초에 뒤덮인 채 깊은 물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카리브해를 맨몸으로 유영하다니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 카리브 바다에서 색깔이 아주 형형색색의 그 물고기들하고 그 뒤에 대포, 스페인 대포 쫙 있고 깨끗한 물에서 한 10m 이상 되는데도 거의 뭐 모든 것들이 크리스탈하게 아주 다 보이는 거. 좋네요. Aquí qué es lo que hay aquí? Aquí tenemos un barco de vapor de unos 80 años atrás. ¿Ah, sí? Entonces se mira parte de metal. Metal. Del barco, la parte de enfrente donde está la propela. Hay una propela grande también hundida. 최근에는 보물 사냥꾼들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카리브해. 이번엔 저도 멋진 보물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당시 사람과 짐을 싣고 다니던 증기선들이 해적에게 약탈당하거나 허리케인, 암초에 부딪혀 침몰되면서 수많은 귀중품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때 오랜 시간 모래와 물살에 휩쓸려 간신히 형체만 남은 성모상이 눈에 띕니다. 신은 참혹한 배우의 운명을 알았을까요? 많은 여행자들이 난파선을 보기 위해 카리브해로 뛰어들지만 사실 이 바다의 원래 주인은 풍부한 해양 생물과 독특한 해저 지형입니다. 모래에 뒤덮여 바닥의 모습을 감추고 있던 가오리가 재빨리 모래를 털고 멀리 달아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바위 굴 속에 모습을 감추고 긴 더듬이만 내밀고 있는 가재 녀석이 눈에 띕니다.
그때 상어 한 마리를 코앞에서 만났습니다. 무섭고 아찔한 마음도 잠시, 깊고 푸른 시면의 바다를 유영하다 유유히 사라지는 녀석의 뒷모습은 우아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살아 숨쉬는 바다는 그 자체로 훌륭한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진짜 보물을 만난 기분이랄까요? 옛날에 진짜 이런 목선에 타고 나왔던 사람들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너겠다고 40며칠 동안 배를 항해를 하는 유럽 사람들 보면 참 용감하기는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 위로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출렁이는 바다,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자연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반복되는 재난과 가난, 뼈아픈 역사 속에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지만 값진 노동의 땀방울과 순수한 자연으로 채워진 그들의 소박한 일상은 속도의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느림의 미덕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행복의 비밀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Nowadays I can't look in your eyes. Well, I can, but it takes a while to show. I told a lot of